만약 제가 지금 당신은 혼자라서 행운입니다라고 말한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자녀들 전화 안 오고 친구들 연락 뜸하고 명절 지나면 텅 빈 집. 이게 불행이 아니라 축복이라니요. 그런데 실제로 혼자 사는 어르신들을 만나보니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분들 얼굴이 오히려 더 환하더라고요. 도대체 무슨 비밀이 있는 걸까요? 오늘 그 이유 7가지를 낱낱이 밝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요즘 이런 생각하고 계시지 않나요? 명절에 자식들 왔다 가고 나면 집이 왜 이렇게 허전한지. 예전엔 그렇게 시끄럽고 정신없던 집인데 이제는 혼자 밥 먹는 소리만 덜그럭거리고 친구한테 전화 한 통 걸까 하다가도 괜히 패 끼치는 것 같아서 그냥 내려놓게 되고 카카오톡 알림은 오는데 열어보면 광고뿐이고 동네 산책 나가도 아는 사람 마주치면 괜히 민망해서 고개만 살짝 숙이고 지나치게 되고 밤에 잠자리에 누우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 혼자 남겨진 건가? 세상이 나를 잊어버린 건가? 이렇게 외롭게 늙어가는 게 맞는 건가? 주변 사람들도 그렇게 말합니다. 어머니 혼자 계시면 많이 적적하시죠. 친구분들이랑 자주 만나셔야죠. 사람은 혼자 살 수 없는 거잖아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뭔가 내가 잘못 사는 것 같고 부족한 사람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죠. 그래서 억지로라도 모임에 나가고 친구들한테 연락하고 바쁜 척 사는 거예요. 혼자 있으면 외롭고 불쌍한 사람처럼 보일까봐. 그런데 말입니다. 정말 그럴까요? 혼자 있는 게 정말 불행한 걸까요? 사람들과 어울려 있으면 정말 덜 외로운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평생 잘못 알고 살아온 걸까요? 텔레비전만 켜도 그렇잖아요. 효도 관광 가는 어르신들, 실버 댄스 교실에서 웃고 떠드는 모습들, 동창회에서 손잡고 노래 부르는 장면들, 그런 걸 보면 나만 뒤처진 것 같고, 나만 외톨이처럼 느껴지고, 나도 저렇게 북적북적하게 살아야 하나 싶어지죠. 그런데 정말 저렇게 사는 게 행복한 걸까요? 사람들 속에 있으면 정말 외롭지 않은 걸까요? 아니면 그냥 외로움을 감추기 위해 더 시끄럽게 구는 걸까요? 생각해 보세요. 모임 갔다 오면 왜 그렇게 피곤한지. 친구들 만나고 와서 오히려 마음이 더 무거운 적 없었나요? 남들은 다 잘 사는 것 같고 나만 뒤처진 것 같고 집에 돌아와서 거울 보면 왜 이렇게 초라해 보이는지. 이게 정말 우리가 원하던 노년일까요? 반드시 사람들과 어울려야만 행복한 걸까요? 혹시 우리가 지금까지 잘못 알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혼자 있는 것과 외로운 것이 같은 게 아니라면, 혼자여도 행복할 수 있다면, 아니 오히려 혼자이기 때문에 더 행복할 수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까지 무엇을 두려워하며 살아온 걸까요? 왜 혼자 있는 걸 그렇게 피하려고 했던 걸까요? 오늘 이 시간에 그 진실을 밝혀드리겠습니다. 나이 들어 혼자가 되는 것이 왜 불행이 아닌지, 아니 오히려 왜 인생 최고의 선물인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혼자 있으면서도 즐겁게 살다가 편안히 떠날 수 있는지, 그 7가지 비밀을 하나하나 풀어드릴 겁니다.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노년이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더 이상 혼자 있는 시간이 두렵지 않으실 거예요. 혹시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께 유익하다고 생각되시면 댓글에 네라고 적어주세요. 만약 유익하지 않다고 생각되시면 노라고 적어주세요.
여러분의 솔직한 의견이 제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하시면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질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73세 정미숙 씨. 이분은 서울 송파구에 사시는 평범한 할머니입니다. 남편은 5년 전에 먼저 떠나셨고 자녀들은 결혼해서 각자 가정을 꾸렸죠. 정미숙 씨는 평생을 사람들과 어울려 사셨습니다. 젊어서부터 부녀회 활동도 하시고 성당 봉사도 하시고 등산 모임에도 나가셨죠. 친구들도 많았습니다. 고등학교 동창 모임에 대학 동창 모임에 시집 식구들 모임까지 한 달에 나가는 모임이 대여섯 개는 됐습니다. 정미숙 씨는 늘 이렇게 생각하셨어요. 사람은 혼자 살 수 없어. 사람들과 어울려야 외롭지 않지. 그래서 남편 돌아가시고 나서는 더 열심히 모임에 나가셨습니다. 혼자 집에 있으면 남편 생각나서 너무 슬프니까요. 친구들 만나서 수다 떨고 웃으면 그나마 좀 낫더라고요. 그렇게 2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모임에 갔다 오면 왜 이렇게 기분이 안 좋은지. 처음엔 그냥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했어요. 나이도 있고 하니까 당연히 피곤할 수 있죠.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어느 날 고등학교 동창 모임에 갔습니다. 친구 7명이 모였는데 밥 먹으면서 자연스럽게 자식 얘기가 나왔어요. 한 친구가 말했습니다. 우리 큰아들이 이번에 대기업 임원 됐어. 그러니까 다른 친구가 또 거들었죠. 우리 며느리는 명절마다 용돈 100만 원씩 줘. 또 다른 친구는 손주 자랑을 시작했습니다. 우리 손주는 특목고 들어갔어. 정미숙 씨는 가만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본인 아들은 그냥 평범한 중소기업 다니고 며느리는 명절에 얼굴 보기도 힘들거든요. 그렇다고 내 아들은 그냥 평범하게 산다고 말할 수도 없고 그냥 웃으면서 듣고만 있었죠. 집에 돌아오는 길이 너무 무거웠습니다. 왜 이렇게 마음이 불편한지. 내 아들이 잘못된 건 아닌데. 그냥 평범하게 사는 건데. 왜 나는 기가 죽어 있는지. 며칠 후엔 성당 봉사 모임이 있었습니다. 거기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어요. 한 집사님이 말했습니다. 우리 남편이 요즘 건강검진 받았는데 완전 건강하대요. 그러자 다들 부러워하는 눈빛이었죠. 정미숙 씨는 또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본인 남편은 이미 세상에 안 계시니까요. 그 자리에서 정미숙 씨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모임이 즐거운 게 아니라 괴로운 거였어요. 남들 자랑 들으려 가는 거였고, 내가 초라해지려 가는 거였고, 억지로 웃으려 가는 거였더라고요. 그날 밤 정미숙 씨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대체 나는 왜 이렇게 사는 걸까? 친구 만나러 가는 게 즐거운 게 아니라 의무가 됐어. 안 가면 섭섭해 할까봐. 안 가면 이상한 사람 될까봐. 그래서 가는 거지 진짜 가고 싶어서 가는 게 아니었어. 다음 날 아침 정미숙 씨는 결심했습니다. 한 달만 모임을 다 안 나가보자. 그래서 어떤지 한번 보자. 처음 일주일은 정말 이상했습니다. 매주 나가던 모임을 안 가니까 시간이 텅 비더라고요. 뭘 해야 할지 모르겠고 괜히 불안하고 친구들한테 미안하기도 하고 그런데 2주째부터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아무 약속이 없으니까 천천히 움직일 수 있더라고요. 커피 한 잔 천천히 마시면서 창밖을 바라봤어요. 예전엔 바빠서 한 번도 안 봤던 풍경이었죠. 베란다에 화분들이 있는데 언제 이렇게 예뻐졌나 싶더라고요. 오후엔 혼자 동네 산책을 나갔습니다. 아무 목적 없이 그냥 걷는 거예요. 바람이 얼굴을 스치는 게 이렇게 기분 좋은지 처음 알았어요. 저녁엔 보고 싶었던 드라마를 정주행했습니다. 남편 살아계실 땐 드라마 보면 시간 낭비라고 하셔서 못 봤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마음껏 봐도 되는 거예요. 누가 뭐라 할 사람도 없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친구들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언니 요즘 왜 안 나와? 어디 아파? 정미숙 씨는 정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미안해. 나 요즘 혼자 있는 게 너무 좋아서 당분간 모임 안 나갈 것 같아. 친구들은 놀랐죠. 언니 우울증 온 거 아니지? 혼자 있으면 더 우울해져. 그런데 정미숙 씨는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전혀 아니야. 나 지금 내 인생에서 제일 행복해. 당분간은 너희들을 안 봐도 될 것 같아. 혼자서는 인생도 너무 재밌는걸? 난 지금도 너무 즐거워. 그 후로 1년이 지났습니다. 정미숙 씨는 지금도 혼자 지냅니다. 가끔 정말 만나고 싶은 친구 한두 명하고만 만나요. 그것도 자주는 아니고 한 달에 한 번 정도. 나머지 시간은 온전히 혼자 보냅니다. 아침엔 요가를 하고 오후엔 책을 읽고 저녁엔 산책을 해요. 가끔 문화센터에서 서예도 배웁니다. 얼마 전에 만났을 때 정미숙 씨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평생을 남 눈치 보면서 살았어요. 남편 눈치, 자식 눈치, 친구들 눈치. 그러다 보니 정작 내가 뭘 좋아하는지도 몰랐어요. 근데 혼자 있으니까 비로소 나를 알게 되더라고요. 나는 조용한 게 좋은 사람이었어요. 시끄러운 데 가면 기가 빨리는 사람이었고요. 그걸 이제야 알았어요. 일은 넘어서 그분의 얼굴은 정말 편안해 보였습니다. 억지로 짓는 웃음이 아니라 진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평화로운 미소였어요. 혼자라는 게 외로움이 아니라 자유였던 겁니다. 혼자라는 게 불쌍한 게 아니라 축복이었던 거예요. 정미숙 씨는 이제 압니다. 진짜 외로움은 혼자 있을 때가 아니라 마음 맞지 않는 사람들 속에 있을 때라는 걸. 진짜 행복은 많은 사람과 함께할 때가 아니라 나 자신과 편안히 있을 때라는 걸. 여러분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그러실 거예요. 정미숙 씨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중요한 진실 하나를 발견합니다. 혼자 있는 것과 외로운 것은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오히려 사람들 속에 있을 때 더 외로울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심리학에서는 이런 현상을 정확히 설명합니다. 외로움이란 물리적으로 혼자 있는 상태가 아니라 정서적으로 연결되지 못한 상태를 말합니다. 100명과 함께 있어도 마음이 통하지 않으면 외롭고, 혼자 있어도 내 마음이 편안하면 외롭지 않은 거예요. 정미숙 씨가 친구들과 모임에 있을 때 느꼈던 그 불편함. 그게 바로 진짜 외로움이었던 겁니다. 내 진짜 모습을 숨기고 억지로 웃어야 하는 그 시간. 남들 자랑 듣느라 내 마음은 짓밟히는 그 순간. 그게 진정한 의미의 고립이었던 거죠. 반대로 혼자 집에서 커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볼 때, 아무 약속 없이 동네를 천천히 걸을 때, 그때는 혼자였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온전히 나로 존재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세대가 평생 배워온 것이 잘못됐다는 걸요. 사람은 혼자 살 수 없다. 사람은 사람들과 어울려야 한다. 혼자 있으면 외롭고 불쌍하다. 이런 생각들이 사실은 우리를 올가맨 족쇄였던 겁니다. 심리학자들은 노년기의 사회적 관계에 대해 중요한 발견을 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은 관계의 양보다 질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이걸 사회 정서적 선택 이론이라고 부릅니다. 젊을 땐 많은 사람을 만나는 게 중요했습니다. 인맥도 쌓아야 하고 사회생활도 해야 하니까요. 미래를 위해 투자하는 시기였던 거죠. 그런데 나이가 들면 달라집니다. 남은 시간이 한정되어 있다는 걸 알게 되니까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선택과 집중을 하게 됩니다. 이제는 진짜 마음 맞는 소수의 사람이면 충분한 거예요. 아니, 오히려 그게 더 행복한 겁니다. 20명의 친구보다 1명의 진짜 친구가 낫고 10번의 모임보다 1번의 진심 어린 만남이 나은 거죠. 이건 쇠퇴가 아닙니다. 이건 성숙입니다. 이제야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알게 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젊을 때는 명함 많은 게 자랑이었잖아요. 아는 사람 많은 게 능력이었고, 전화번호 많이 저장된 게 인맥이었죠. 그런데 지금 그 명함들 중에 진짜 내 전화 받아줄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그 수많은 연락처 중에 새벽에 위급할 때 전화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결국 한두 명이에요. 그럼 처음부터 그 한두 명하고만 제대로 된 관계를 맺는 게 낫지 않을까요? 에너지도 아끼고 마음도 편하고, 이게 바로 나이 들면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진실이 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주는 선물 말입니다. 평생을 누군가의 엄마로, 누군가의 아내로, 누군가의 며느리로 살아왔잖아요. 내 이름보다 관계의 이름으로 불렸죠. 김과장 아내, 민수 엄마, 큰집 며느리. 그렇게 평생을 역할 속에서 살았습니다. 아침에 눈 떠서 밤에 잠들 때까지 누군가를 위한 하루였어요. 아침엔 남편 밥 차리고, 낮엔 시어머니 병원 모시고, 저녁엔 자식들 반찬 만들어 보내고, 내 시간이라는 게 없었어요. 화장실 가는 시간 빼고는 전부 남을 위한 시간이었죠. 그러다 보니 정작 나는 누구인지 잊고 살았어요. 나는 뭘 좋아하는지, 나는 어떤 사람인지, 나는 무엇을 원하는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겁니다. 물어볼 겨를도 없었고, 생각할 시간도 없었고, 그냥 주어진 역할을 해내느라 바빴던 거죠. 그런데 혼자 있는 시간이 생기면서 비로소 나를 만나게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먹고 싶은 걸 먹어요. 남편 입맛 맞출 필요도 없고 자식들 좋아하는 걸 만들 필요도 없어요. 그냥 내가 먹고 싶은 거 먹으면 되는 거예요. 텔레비전도 내가 보고 싶은 거 봅니다. 남편이 뉴스 보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보던 시간은 끝났어요. 이제는 내가 좋아하는 드라마를 마음껏 볼 수 있어요. 산책도 내 속도로 갑니다. 누가 빨리 가자고 재촉하지 않아요. 천천히 걸으면서 꽃도 보고 하늘도 보고, 멈추고 싶으면 멈추고 앉고 싶으면 앉고, 이렇게 하나하나 선택하다 보면 알게 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나는 조용한 걸 좋아하는 사람이구나. 나는 천천히 움직이는 게 편한 사람이구나. 나는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한 사람이구나. 나는 사실 사람 많은 데 가면
피곤한 사람이었구나. 이걸 이른이 넘어서야 알게 되는 거예요. 늦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지금이 딱 맞는 타이밍입니다. 이제야 비로소 나로 살 수 있는 시간이 온 거니까요. 젊었을 때는 못했어요. 먹고 살기 바빴고, 자식 키우기 바빴고, 사회생활 하기 바빴으니까요. 그런데 지금은 그 의무들이 다 끝났잖아요. 자식들 다 컸고, 일도 그만뒀고, 이제 내 시간이 생긴 거예요. 이걸 버리는 게 아니라 찾은 겁니다. 평생 잃어버리고 살았던 나를 되찾은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깨달음이 나옵니다. 혼자 있을 줄 아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도 건강하게 관계 맺는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역설적이지만 진실입니다. 혼자 있는 게 두려워서 사람들한테 매달리면 관계가 병들어요. 외로움을 못 견뎌서 아무나 붙잡고 있으면 서로가 피곤해집니다. 상대방은 부담스럽고 나는 눈치 보이고 그런 관계는 오래가지 못해요. 그런데 혼자 있어도 괜찮은 사람은 달라요. 진짜 만나고 싶을 때만 만나고 진짜 마음 맞는 사람하고만 시간을 보내고 그러면 만남의 질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억지로 만나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반가워서 만나니까요. 의무감에 전화하는 게 아니라 정말 목소리 듣고 싶어서 전화하니까요. 이런 관계가 진짜 관계입니다. 이런 만남이 진짜 만남이에요. 그럼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혼자 있는 걸 두려워하며 살아왔을까요? 그건 우리 세대가 받은 교육 때문입니다. 어릴 때부터 배웠잖아요. 혼자 있으면 안 된다고, 친구 많아야 한다고, 사람들과 어울려야 한다고, 혼자 노는 애는 문제 있는 애라고 했어요. 학교에서도 그랬죠. 단체 활동 잘하는 애가 좋은 애였고, 혼자 책 읽는 애는 왕따 당할까봐 걱정하는 애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평생 혼자 있는 걸 나쁜 것으로 여기며 살았습니다. 혼자 밥 먹으면 불쌍한 사람, 혼자 영화 보면 친구 없는 사람, 명절에 혼자 있으면 버림받은 사람, 이렇게 생각하도록 길들여진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그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혼자 있는 것은 불쌍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성숙한 겁니다. 혼자 밥 먹는 것은 외로운 게 아니라 자유로운 겁니다. 혼자 영화 보는 것은 친구가 없는 게 아니라 내 취향을 아는 겁니다. 명절에 혼자 있는 것은 버림받은 게 아니라 평화로운 겁니다. 이렇게 생각을 바꾸는 순간 인생이 달라집니다. 더 이상 남의 눈치를 보지 않게 되고, 더 이상 억지로 웃지 않아도 되고, 더 이상 외로움을 숨기려고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의 나로 살면 되니까요. 혼자 있고 싶으면 혼자 있고, 만나고 싶으면 만나고, 그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여러분께 이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혼자라는 것은 축복입니다. 평생 남을 위해 살다가 이제야 나를 위해 살 수 있는 시간이니까요. 평생 역할 속에 갇혀 살다가 이제야 온전한 나로 살 수 있는 기회니까요. 평생 시끄러운 세상에서 살다가 이제야 고요함을 누릴 수 있는 선물이니까요.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 혼자 있으면서도 행복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즐겁게 살다가 편안히 떠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그 7가지 방법을 하나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건 이론이 아닙니다. 실제로 많은 어르신들이 실천하고 계시는 방법들입니다. 하나씩 따라 하시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준비되셨나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입니다. 하루에 1시간 나만의 시간을 만드세요. 딱 1시간이면 됩니다. 이 시간만큼은 아무도 나를 방해하지 못하는 온전히 내 시간으로 지키는 겁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해도 되고 저녁 먹고 나서 해도 됩니다. 중요한 건 매일 같은 시간에 하는 거예요. 그래야 습관이 되거든요. 이 시간에 뭘 하느냐고요.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다. 그냥 창밖을 보셔도 되고 차 한 잔 천천히 마시셔도 되고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셔도 되고 책을 읽으셔도 됩니다. 중요한 건 이 시간만큼은 누구의 엄마도 누구의 아내도 아닌 그냥 나로 있는 거예요. 처음엔 어색할 겁니다. 평생 누군가를 위해 살다가 갑자기 나만을 위한 시간을 갖는 게 익숙하지 않으니까요. 괜히 죄책감도 들고 시간 낭비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일주일만 해보세요. 그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될 겁니다. 실제로 한 할머니는 매일 새벽 6시에 일어나서 혼자 공원을 걸으신답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걷는 거예요. 그 30분이 하루 중 가장 행복한 시간이라고 하셨어요. 두 번째 방법입니다. 의무적인 모임을 과감히 줄이세요. 가고 싶지 않은 모임은 안 가도 됩니다. 친구들 섭섭해하지 않을까 걱정되시죠?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진짜 친구라면 이해해 줄 거예요. 이해 안 해주는 친구라면 진짜 친구가 아닌 겁니다. 요즘 몸이 안 좋아서요. 그날은 선약이 있어서요. 이렇게 정중하게 거절하시면 됩니다. 처음엔 미안한 마음이 들 수 있어요. 그런데 한두 번 해보시면 알게 될 겁니다. 세상은 내가 없어도 잘 돌아간다는 걸요. 그리고 그렇게 아낀 시간과 에너지를 나한테 쓰시면 됩니다. 안 간 모임 회비로 맛있는 거 사드시고, 아낀 체력으로 진짜 하고 싶은 일을 하시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한 달에 모임비로 얼마나 나가시나요? 경조사비까지 하면 적어도 20만 원에서 30만 원은 나가시죠. 그 돈의 절반만이라도 나한테 쓰시면 한 달에 10만 원에서 15만 원이에요. 1년이면 100만 원이 넘습니다. 그 돈으로 건강검진도 받으시고 맛있는 것도 드시고 여행도 가세요. 세 번째 방법입니다. 나를 위한 작은 소비를 시작하세요. 평생 남 주는 데만 익숙하셨죠. 이제는 나한테 쓰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거창한 게 아니에요. 시장 가서 제일 맛있어 보이는 과일 사드시고, 몸에 좋다는 영양제 사드시고, 갖고 싶었던 옷 한 벌 사드시고, 이게 낭비가 아니라 투자입니다. 나한테 투자하는 거예요. 내가 건강해야 자식들 짐이 안 되고, 내가 행복해야 주변 사람들도 편하거든요. 한 할아버지는 평생 커피를 인스턴트로만 드시다가 70 넘어서 원두 커피를 배우셨대요. 처음엔 돈 아깝다고 생각하셨는데 지금은 매일 아침 원두 갈아서 커피 내리는 게 가장 큰 즐거움이라고 하셨어요. 그 5분이 하루를 시작하는 의식이 됐다고요. 네 번째 방법입니다. 작은 일상의 의식을 만드세요. 매일 아침 일어나서 따뜻한 물 한 잔 마시기. 창문 열고 심호흡 3번 하기. 베란다 화분에 물 주면서 안녕 인사하기. 이런 작은 의식들이 하루를 특별하게 만들어줍니다. 예전엔 아침에 눈 뜨자마자 가족밥 차리느라 정신 없었잖아요. 이제는 나를 위한 아침 의식을 만드세요. 이게 쌓이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하루가 의미 있어지고 내가 소중해지는 걸 느낄 거예요. 한 할머니는 매일 저녁 7시에 베란다에 나가서
노을을 보신답니다. 딱 10분만요. 그 10분이 하루의 피로를 다 씻어준다고 하셨어요. 5번째 방법입니다. 새로운 배움을 시작하세요.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70이든 80이든 배울 수 있어요. 동네 문화센터 가보세요. 서예도 있고 그림도 있고 노래도 있습니다. 젊었을 때 하고 싶었는데 못했던 거 지금 하세요.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이 가장 빠른 겁니다. 배우면서 새로운 친구도 만나고 새로운 나도 발견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뭔가 배우는 시간은 외롭지 않습니다. 몰입하게 되거든요. 75세 한 할아버지는 문화센터에서 우쿨렐레를 배우기 시작하셨대요. 처음엔 손가락이 뻣뻣해서 코드 잡기가 어려웠는데 6개월 지나니까 간단한 동요는 칠 수 있게 됐답니다. 손주들한테 연주해 주시면 할아버지 대단하다고 박수 쳐준대요. 그때의 뿌듯함이란 이루 말할 수 없다고 하셨어요. 6번째 방법입니다. 감사일기를 써보세요. 매일 자기 전에 오늘 감사한 일 3가지만 적는 겁니다. 거창한 거 아니에요. 오늘 날씨가 좋아서 감사하다. 아침밥이 맛있어서 감사하다. 아프지 않아서 감사하다. 이런 사소한 것들이요. 처음엔 뭘 적어야 할지 모를 수 있어요. 그럼 정말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오늘 따뜻한 물로 씻어서 감사하다. 오늘 편하게 잤어서 감사하다. 이런 것들 말이에요. 이게 쌓이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불평불만이 줄어들고 작은 것에 행복을 느끼게 돼요. 그리고 힘든 날에 이 일기를 꺼내 읽어보세요. 내 인생에 좋은 일이 이렇게 많았구나 하고 위로받을 겁니다. 심리학 연구에서도 이미 증명됐어요. 감사 일기를 쓰는 사람들이 우울증이 적고 행복감이 높다고요. 7번째 방법입니다. 진심 어린 소수와의 관계를 지키세요. 모든 친구를 다 만날 필요는 없습니다. 진짜 마음 맞는 1~2명이면 충분해요. 그분들하고 깊은 대화를 나누세요. 피상적인 안부가 아니라 진짜 속마음을 나누는 거예요. 요즘 뭐가 힘들어? 요즘 이런 생각이 들어.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할 수 있는 관계. 그게 진짜 관계입니다. 한 달에 1번이라도 그런 만남을 가지세요. 그 1번이 10번의 형식적인 만남보다 낫습니다. 관계의 깊이가 관계의 수보다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잠깐 철학자 쇼펜하우어의 말을 들려드릴게요.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혼자 있을 수 있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자유로운 사람이다. 평생을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온 쇼펜하우어는 말년에 깨달았습니다. 진짜 자유는 혼자 있을 줄 아는 데서 온다는 걸요. 혼자 있어도 편안한 사람, 혼자 있어도 지루하지 않은 사람, 그런 사람이 진짜 자유로운 겁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남에게 의존하지 않으니까요.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아무나 만나지 않아도 되니까요. 그냥 내가 원할 때 만나고 원하지 않을 때는 혼자 있으면 되니까요. 이게 진정한 자유입니다. 그는 또 이런 말도 했습니다. 사람은 혼자 있을 때 자기 자신이 될 수 있다. 사람들 속에 있으면 늘 누군가의 기대에 맞춰야 하고, 누군가의 시선을 의식해야 하고, 누군가에게 맞춰야 하죠. 그런데 혼자 있으면 그런 것들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온전히 나로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심리학자들도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행복한 노년을 보내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대요. 바로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길 줄 안다는 겁니다.
혼자 있으면서 책을 읽고 음악을 듣고 산책을 하고 그렇게 자기만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이 더 건강하고 더 오래 산다는 거예요. 반대로 혼자 있는 걸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스트레스가 많고 우울증에 걸릴 위험이 높다고 합니다. 결국 혼자 있는 법을 배우는 게 건강하게 나이 드는 비결인 셈이에요. 이 7가지 방법을 한꺼번에 다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 부담스러워서 아무것도 못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것만 해보세요. 나만의 시간 1시간 만들어 보는 거예요. 내일은 두 번째 것을 해보시고 이렇게 하나씩 천천히 시작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건 시작하는 겁니다. 작은 변화가 큰 변화를 만듭니다. 1시간의 나만의 시간이 하루를 바꾸고 하루의 변화가 일주일을 바꾸고 일주일의 변화가 한 달을 바꾸고 한 달의 변화가 인생을 바꿉니다. 여러분은 평생 충분히 애쓰셨습니다. 자식 키우느라, 남편 뒷바라지하느라, 시부모 모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는 그만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 사셔도 됩니다. 그게 이기적인 게 아니에요. 그게 당연한 겁니다. 평생 남주느라 비워진 내 마음을 이제는 채울 시간이에요.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혼자 있는 시간이 가장 소중한 시간입니다. 그 시간에 나를 만나고 나를 사랑하고 나를 돌보세요. 그러면 남은 인생이 정말 아름다워질 겁니다. 더 이상 남의 눈치 안 보고, 더 이상 억지로 웃지 않고, 더 이상 비교하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의 나로 편안하게 사는 거예요. 아침에 눈 뜨면 오늘은 뭘 할까 설레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저녁에 잠들 때는 오늘도 좋은 하루였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눈을 감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소중히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사시다가 때가 되면 편안히 떠나시는 겁니다. 후회 없이, 미련 없이, 평화롭게. 그게 가장 아름다운 마무리입니다.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시고 나서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7가지 방법 중에 몇 번을 실천하실 건지 숫자만 적어주시면 됩니다. 1번을 하실 거면 1이라고, 3번과 5번을 하실 거면 3, 5라고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참여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더 많은 분들께 유익한 콘텐츠를 만드는데 도움이 돼요. 혼자가 아니라는 걸 느끼게 해주시는 겁니다. 우리 함께 아름다운 노년을 만들어 갑시다. 오늘도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요. 다음에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평화롭고 행복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